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뉴욕 정보 영상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이거는 알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 메모를 해놨고, 그리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곳들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제가 얼마 썼고 어디서 묵었고 어디 숙소가 위치가 좋은 건지 이런 거를 전달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미서부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올해는 뉴욕을 갔다 와가지고 미국 여행은 2번 갔다 왔고요. 미서부보다 뉴욕에 있을 때 돈을 더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뉴욕이 숙소가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9월 9일날 가서 10월 3일날 왔는데 그 기간 동안 얼마를 썼냐면, 제가 대한항공으로 왕복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뉴욕까지 120 얼마예요. 아무튼 120 얼마인데, 제가 한번 취소를 했기 때문에 취소 수수료로 한 4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그래서 거의 저는 한 130만 원 정도 항공에다가 돈을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 130만 원이고, 제가 뉴욕에서 캐나다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 친척 오빠랑 같이 간 건데 일이 있어서 간 거이기 때문에, 친척 오빠가 포토그래퍼예요. 그래서 사진 촬영이 있어서 캐나다를 가게 됐고, 저는 굳이 따라갈 이유가 없었던 건데 같이 가자고 해서 그 왕복 비행기는 친척 오빠가 내줬기 때문에 여기다가 추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전은 뉴욕에서 쓴 달러는 1,300달러를 했어요. 한국 돈으로 한 150만 원 정도를 환전을 했고, 캐나다도 달러인데 캐나다 달러를 쓰기 때문에 캐나다 것도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환전을 했는데, 캐나다에서는 정말 돈 쓸 일이 없어서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쓴 것 같아요. 3주 정도 가는 거는 한 100만 원 정도 환전해 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는 카드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 등등 제가 뭐 유심이라든지 뮤지컬을 본다든지 뭐 캐나다에서 렌트카 뭐 이런 것들 다 토탈하면은 기타 등등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나갔을 것 같아요. 3주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한 600 후반대 정도 쓴 것 같고, 이게 제가 유럽 여행 4주 여행했던 비용이랑 되게 맞먹어요. 뉴욕을 여행하면서는 숙박에다가 돈을 많이 썼고, 유럽 여행하면서는 항상 호스텔에서만 지냈기 때문에 숙박에 돈을 많이 안 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서도 호스텔이나든지 뭐 이렇게 쉐어를 하는 숙소에서 썼으면 10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행은 숙소 때문에 약간 돈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비와 환전을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으로는 자연스럽게 숙소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숙소를 미국 여행 검색하기 이전에 있어서 되게 빠르게 2~3달 전에 해놓으면 더 쌀 줄 알고 검색을 하다가 파라마운트라는 호텔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막 이벤트 가격으로 올라온 거예요. 취소가 안 되는 예약 있잖아요.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이 가격을 결제를 하는 라스트 가격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라스트 가격을 보여주지 않고 세금이라든지 봉사료 포함 안 된 가격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150만 원인 줄 알고 결제를 했는데, 결제를 하고 보니까 거기에다가 봉사료랑 뭐 세금이랑 이런 거 더해가지고 엄청난 금액이 더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묵는데 250만 원을 쓰게 되었어요. 그 250만 원은 이제 쉐어했으니까, 친척 오빠랑 같이 간 거니까 나누기 2를 해가지고 하면은 한 125만 원 정도 쓴 건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하루에 거의 40만 원 정도니까. 그 위치는 굉장히 좋았어요. 타임스퀘어였고, 타임스퀘어에서 정말 1분도 안 되는 거리였는데, 위치상으로는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짐 뭐 꺼낼 거 있으면은 들렸다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중심권에 있었는데, 중심권에 있어서 그런지 호텔 라운지는 좋은데 호텔방에 들어가면은 정말 작아요. 침대 2개 있으면 그게 끝이에요. 복도도 너무 작고 화장실도 굉장히 작고, 그리고 심지어 안 이뻐요. 그래서 돈을 숙박에다가 쓸 거면 차라리 디자인 호텔 같은데, 에이스 호텔 이런 데 좋잖아요. 그런 데 가서 묵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굳이 숙소를 타임스퀘어 같이 맨하탄 중심부에 묵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호텔에서 일주일 있다가 다음은 에어비앤비를 빌렸어요. 에어비앤비의 위치는 아스토리아라고 맨하탄 바로 옆에 있는 시티거든요. 그 지하철로는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갈아타지 않아도 되는 루트예요. 갈아탈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30분 정도가 걸리지만 에어비앤비에서 묵으면서 식료품점에서 재료 사가지고 막 아침 만들어 먹고 요거트 만들어 먹고 그럴 수 있어서 좀 더 여행에 있어서 내 라이프가 낀 느낌이라 좀 더 알찼고 넓고, 저는 영상을 가서 찍었는데 영상 찍을 때도 되게 예쁜 공간이라서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가격도 현저히 낮았고요. 그래서 아스토리아라는 지역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는 그 지역을 추천하고, 호텔에 묵을 거면은 괜히 큰 돈 쓰지 마시고 디자인 호텔을 가시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 바닥은 나무 바닥이었던 것 같은데 나무 바닥도 맨발로 다니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실내 슬리퍼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실내 슬리퍼도 호텔에 다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챙기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순서로는 팁을 좀 전수를 하려고 해요. 일단은 타미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뉴욕에서 관광할 수 있는 장소를 모아가지고 할인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게 몇 가지를 고를 수 있어요. 3가지, 5가지, 7가지, 10가지 이렇게 고를 수 있는데 저는 5가지 타미스를 골랐었고, 그 타미스를 일단 결제를 하고서 타임스퀘어 중심부에 가면은 교환을 해주는 그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 가서 제가 엘리베이터 올라가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고민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직원들이 다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어서 그냥 한국말로 요거 갈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교환을 하면 돼요. 그래서 미리 결제는 한국에서 하고 갔고 거기서 교환을 한 거였는데 거기에서 바로 구매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타미스로 120불을 냈고요. 120불이면 한국 돈으로 거의 15만원 조금 안 되는 14만원 후반대 환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5가지를 갔어요. 제가 추천을 하고 싶은 타미스는 사실 6가지거든요. 제가 어디 갔냐면 일단 탑 오브 더 락이랑 휘트니 뮤지엄이랑 메트로폴리탄이랑 구겐하임이랑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갔어요. 탑 오브 더 락이 전망대거든요. 근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전망대를 보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망대를 전 2번이나 갔는데 그 전망대를 한 번만 가도 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MMCA라는 뮤지엄이 있어요. 거기를 가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5개고요. 그렇게 타미스로 해서 가면은 좀 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바로바로 티켓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 티켓을 들고 들어가면 된답니다. 일단은 전망대는 탑 오브 더 락에 올라가면은 뉴욕 시내가 전체적으로 다 보여요. 근데 그게 그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딱 여기랑 중심이 딱 맞아요. 올라가면은 가운데 딱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고 양옆으로 이렇게 빌딩들이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 뉴욕시티가 한눈에 다 들어와요. 보통 야경을 보러 가잖아요. 그 한 6시쯤에 올라가가지고 해질 때까지 있는데 해질 때 그 풍경이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리고 탑 오브 더 락에서 반대편으로 보면은 센트럴파크의 뷰가 보여요. 그래서 2가지 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탑 오브 더 락에 올라가면은 그 옥상에 그 유리막으로 막혀 있어요. 근데 그 옥상에서 한 칸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옥상 위에 한 칸 더 올라가는 2층 공간이 있거든요. 그 2층 공간은 유리 없이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늦게 가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2층 공간을 가면은 유리막 없이 전망을 볼 수가 있다라는 팁이 있고요. 일단 메트로폴리탄 경우에는 미국 내 역사, 막 이집트관도 있고 뭐 아프리카관도 있고 정말 수많은 세계 여러 곳에서 미국인들이 옛날에 이렇게 가져온 문화재들 있잖아요. 정말 세계 곳곳에 있는 문화재들을 거기 가면은 다 볼 수 있어요. 정말 커가지고 하루를 다 시간을 할애해도 다 못 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크고 관이 여러 개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만약에 가게 된다면 거기에서 옥상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옥상 올라가면은 그렇게 거기가 건물이 높지는 않지만 그 센트럴파크 중간에 있기 때문에 센트럴파크 뷰를 이렇게 지나서 맨하탄에 있는 빌딩들 이런 것들을 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센트럴파크 중간에 있어서 되게 뷰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거기를 올라가 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옛날
문화재들보다는 미술품이나 예술품 볼 때 저는 현대 미술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휘트니 미술관이 좋았고, 그리고 제가 갔던 시즌에는 MMCA가 그 미술작품 교체식이어가지고 관광객 입장을 아예 막았어요. 입장 자체가 불가능한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갔는데 둘 다 현대미술을 좋아한다면 꼭 가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휘트니 미술관의 위치가 더 하이라인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서울도를 만들 때 보고 따라하려고 했던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다리로 썼던 거리를 나무도 심고 공원처럼 만들어가지고 하이라인에 이렇게 사람들 산책로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서울로랑은 느낌 굉장히 달라요. 걔네들은 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걷다가 보면은 미술관이랑 이어지거든요. 그 휘트니 미술관에 갈 거면 거기랑 이렇게 같이 묶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가 첼시 쪽에 있기 때문에 첼시 마켓이랑 이렇게 묶어서 하루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술관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구겐하임 미술관이라고 굉장히 특이한 건물 모양을 가진 미술관이 있어요. 이렇게 돌면서 내려오는 건데 엘리베이터 타고 꼭대기층까지 올라가셔서 이렇게 꼭대기에서 이렇게 천천히 보면서 내려오는 그 루트가 힘들게 이렇게 오르막길 안 올라가도 되는 루트이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위에서 거꾸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물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어가지고 작품 사진보다 이 건물 내려오고 사람들이 구경하는 그런 각도에서 굉장히 사진을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미스 쓰실 때 그 정도로 추천을 드리고, 저는 뭐 이렇게 뉴욕에서 2층 버스를 타고 다닌다든지 뭐 자전거를 빌리고 다닌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하진 않았어요. 그거는 각자 그냥 초이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여행 성향에 따라서 초이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여행 초창기에는 와이파이 기기를 썼는데, 와이파이 기기를 쓰면은 여러 사람이 논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근데 와이파이 기기에 따로 충전을 해야 되고 또 따로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을 많이 하면서 아예 유심으로 갈아탔어요. 유심이 좀 더 빠르기도 하고 기계를 안 들고 다녀도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유심을 안 사신 분들은 이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유심을 공항에서 받은 다음에 한국에서 끼면은 그거를 이제 뉴욕 갔을 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심을 받고 캐리어에 넣지 말고, 캐리어에 넣으면은 만약에 제가 미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캐리어 찾을 때까지 심을 못 하잖아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에 들고 타는 가방에 넣고 뉴욕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때 유심을 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한국에서 쓰던 심은 여권 지갑이라든지 원래 쓰고 있는 지갑에 잘 넣어 놓으셔야 해요. 가져와서 다시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건 너무 조그맣기 때문에 잊어버릴 확률이 크기 때문에 잘 보관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20기가를 빌려갔는데 모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뉴욕에 가시면 교통카드를 빌려요. 이 교통카드가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나라는 딱딱한 교통카드인데 거기는 되게 얇은 카드여가지고 마그네틱이 손상되기 굉장히 쉬워요. 눌리면 바로 손상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가지고 다니실 때 카드 지갑 딱딱한 거에다 넣고 다니세요. 저는 넣고 다녀서 문제가 없었는데 친척 오빠가 천지갑에 넣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눌려가지고 마그네틱이 손상이 된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해가지고 한 3만 원을 잃었어요. 카드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돌려받기까지 한 달이 걸려요. 근데 그 관광객 입장에서는 한 달 동안 여행을 하는 관광객이 많진 않잖아요. 그리고 받기가 너무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우편 보내야 되고 이러니까 거의 못 받는 거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꼭 마그네틱 손상이 안 되도록 카드에 넣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은 캐리어 2개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2개 가져가면 힘드니까 그냥 큰 거 하나에 넣고 가시라. 그리고 23kg입니다. 우리나라는 1kg 정도는 좀 봐주잖아요. 걔네는 잘 안 봐줘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재시고 넘어오시면은 항공기에 들고 가는 가방에 무거운 거 넣어가지고 그렇게 무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가볼 만한 곳으로 되게 관광객 코스로 타메스 5가지 이렇게 장소를 추천드렸잖아요. 이 외에는 제가 갔던 샵이라든지 미술관에서 제가 좋았던 곳을 추천을 드릴게요.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한 2-3시간 거리,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비아비콘이라고 그 지역에 가면은 이제 뮤지엄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대추천드려요. 건물로서도 너무 좋은데 그곳에 있는 카페 그리고 그 건축 이렇게 안에 있는 작품들도 굉장히 큰 공간에 햇살도 잘 들어오고 너무 이렇게 사람이 많지도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갔을 때 정말 좋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갔던 시즌이 날씨가 너무 좋기도 했었어가지고 저는 거기 갔을 때 너무 재밌게 구경을 했고 날씨도 너무 좋았고 행복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길게 여행을 가시는 분들에게 기차 타고 외곽 쪽으로 갈 정도의 스케줄이 가능하시면 비아비콘을 꼭 가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재밌게 봤던 샵으로는 모치안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그 스펠링 말하면 MOCAUN이라고 그 샵이 원래 브루클린에 있었는데 브루클린으로 또 확장 이사를 했어요. 매장이 커졌는데 지금 가시면 막 주얼리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컵이라든지 이상한 쓰잘데기를 산 곳이긴 한데 너무 재밌고 저랑 좀 영상 보시면서 취향이 맞다고 느끼신 분들 평소에 거기 가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일단 컵 같은 것도 재밌고 그런 색상도 너무 재밌었고 거기에 일을 하시는 직원분들의 스타일도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었고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샵이에요. 그렇게 있었고 그리고 평소에 음악 좀 듣는다 나 좀 음악에 관해서 취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브루클린에 있는 데인데 러우 트레이드라고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가시면 LP랑 뭐 CD랑 이런 공간인데 카페도 있고 2층에는 책들도 좀 있고 그리고 안쪽에 공연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일단 공간 자체가 굉장히 힙합니다. 오랫동안 하니까 브루클린에서 볼 거 다 보고 마지막 코스로 가기가 좋아요. 그리고 저의 맛집, 저는 원래 수제버거를 싫어하는데 햄버거가 다 맛있더라고요. 햄버거 중에서 고르자면은 정말 다 맛있었는데 파이브 가이즈 햄버거가 저의 취향이었어요. 파이브 가이즈에 가시면 기본 패티가 2장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미국스러운 것 같고 사이즈 자체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쉑쉑 이런 데는 콜라 하나 시키면 하나만 나오고 리필이 안 되는데 거기는 콜라 시키면 컵을 줘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만큼 횟수 상관없이 먹으면 돼요. 짭짜름한 땅콩을 계속 가져오다가 먹을 수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짜거든요. 근데 먹다 보면은 이게 미각이 이상하게 돌아가지고 짠지 모르고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브 가이즈의 감자튀김은 약간 태우고 짠맛이에요. 근데 저는 그 태우고 짜고 이런 게 저의 입맛에 굉장히 맞았기 때문에 파이브 가이즈 햄버거를 되게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피자는 챔피언 피자가 곳곳에 있어요. 미국 곳곳에 있는데 거기도 무슨 유명한 연예인들 사진이 벽에 다 걸려 있어요. 어느 매장에 가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저도 여러 가지 맛을 먹어봤는데 마리게리타 피자가 제일 맛있습니다. 다른 맛은 저 같으면 그냥 그랬어요. 좀 마리게리타가 맛있었다. 그래서 그 정도의 2가지 피자랑 햄버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미국 가서 할 만한 것들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센트럴파크에서 피크닉하기 이거는 많이들 하시죠. 도심 자체에 굉장히 크게 공원이 있는데 일단은 공원에 오는 사람들도 구경하는 것도 재밌고 공원이 굉장히 커요. 막 호수도 있고 동물원도 있고 그냥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피크닉하기 그리고 저는 조깅을 했었거든요. 아침 되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7시쯤에 나가가지고 가면은 거기서 조깅하고 있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뛰고 있으니까 여행을 온 게 아니고 거기에서 정말 살고 있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뉴욕에도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좋았거든요. 다들 건강한 사람들이잖아요.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조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틈에서 나도 같이 활력을 얻고 좀 더 건강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뉴욕 가서 헬기를 탔어요.
그거를 1대1로 해가지고 타는 거는 막 100만 원이 넘어서 엄청 비싼데 제가 탄 거는 인스타그램을 팔로우를 하면은 계속 50% 할인을 때리는 프로모션을 하거든요. 30% 할 때도 있고 40% 할 때도 있는데 50% 할 때가 있어요. 이 여행 기간이 꽤 많이 남으신 분들은 50% 할 때 골라서 결제를 하시면 반값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거의 다 얘기를 했는데요. 뉴욕 가서 느낀 것들은 뭐 희한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남들 시선을 잘 신경 안 쓰고 서로 터치를 안 해서 그런지 굉장히 개성도 강하고 이런데 딱히 저의 치안이 위협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냥 특이한 사람이랑 노숙자들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소매치기가 많거나 이러진 않아요. 뭐 인종차별 같은 것도 딱히 느끼진 않았습니다. 그냥 약간 무딘 성격이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쪽으로 막 예민하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 여행에 있어서 궁금한 것들 있으면 댓글로 다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글을 드릴게요. 이 정도의 여행 팁으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행을 곧 앞두고 있으신 분이라면 여행을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